이 빗속에 본인이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풀만하죠, 그래도? 어려워? 이걸로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실전처럼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답안지 체킹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답안지 체킹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제대로 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안 풀고 넘어가는 거 체크 이런 거 잘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어렵냐? 우린 쉬워서 해설할 게 없어. 그래서 너무 일찍 끝나서 좀 난감할 정도로 할 게 없어가지고 해설을. 자, 항상 문제는 물어보는 게 뭔가를 잘 봐야 돼. 물어보는 게.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질문하러 와. 질문하러 오면 참 특이하게 그 문장 중에 딱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딱 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 안 보고 왜 이게 맞았냐 틀렸냐 이러고 있어. 그럼 제가 손 치워보라고. 손 치워보라고 그래. 왜 여기만 가리키고 있냐. 손 치우라고. 여기 뒤에 이 말 있잖아. 왜 이건 안 읽었냐고. 제가 그러거든요. 본인도 황당해. 왜 이게 안 보였냐. 자, 그런 분들 많아.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우리 분사무소 자격 주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분사무소 어디에 있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분사무소 경기도에 있다고 써놨는데 그래? 그 얘기 다 해. 경기도 안 보였다고. 경기도가 어디 있냐고 막 하면서 막. 근데 아니 문제에서 왜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항상 문제를 읽을 때 거의 포인트를 잘 봐야 돼. 문제를 읽을 때. 그래서 항상 주사무소 어디 있고 분사무소 있으니까 무조건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건 딱 밑줄 체크해가지고 가야 돼. 체크.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 물어봤는데 왜 물어보지 않은 개원 공인중개사 하냐고. 우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하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인데도 계속 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성명. 자, 성명 우리가 명시해야 되고 중개사무소는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있어야 그래서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이렇게 명시하라고 했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럼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뭘 명시하느냐? 그러면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근데 이제 뭘 물어보냐? 아니,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이 없는데 왜 이게 맞냐 이거야. 개업공인 성명 물어보지도 않았어.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물어봤어. 근데 그게 없으니까 틀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도 보지도 않고 문제를 푸는 거야.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익숙한 거,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것들을. 그러니까 위험한 거야. 항상 물어보는 거 잘 보라. 물어보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의 정의. 자, 그러면 오늘 첫 주잖아요. 자, 그러면 2주, 3주, 4주 4번 남았는데 똑같아. 자, 2회차도 1번이 용어의 정의, 2번이 중개대상물, 3번이 공인중개제도, 4번이 등록 절차, 5번이 결격사유, 6번이 중개사무소. 다 똑같이 이렇게 나가. 우리는 목차대로. 그러니까 이 문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점검할 때 우리 책에도 있잖아요. 이거 순서대로. 이 책에도 순서대로 보면서 내가 그 틀린 부분 있잖아요. 그럼 그 파트를 꼼꼼하게 점검하라 해요. 그 틀린 부분을. 그런데 이제 실제 시험은요. 약간 이게 거의 순서대로 나오긴 한데 약간 뒤죽박죽 섞여요. 실제 시험은. 왜 그러냐면 출제자가 우리 책을 보고 순서대로 문제를 내. 1번부터. 이렇게 쭉 내다 보니까 이제 끝에까지 다 봤는데 문제가 28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 그럼 나머지 채우니까 이제 그 막 뒤죽박죽 섞이는 거야. 이거 섞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우리 모의고사 같은 경우, 아마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순서대로 내. 근데 아마 여러분이 보는 그 방문각이나 이런 데 보니까 모의고사 순서가 딱 뒤집어서 섞인 거 있죠. 그래서 그건 옛날 것을 똑같이 내면 안 되니까 순서 바꿔서 섞어서 내는. 선생님이 섞어서 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부러 좀 섞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다르게 보이려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 차원에서 점검하기 좋게끔 될 수 있으면 순서대로 쭉 이렇게. 그럼 우리가 순서대로 나온 거하고 뒤죽박죽 섞인 거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체감은 달라. 섞인 게 조금 어렵게 느껴져. 그래서 이제 섞인 것도 한번 풀어보고 하는 게 좋긴 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자, 문제 풀 때 어떻게 푼다? 항상 이거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시험장에 반드시 샤프 앰플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샤프로 푸세요. 사인펜 하지 말고. 그 다음.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중개업이잖아요. 그럼 중개업은 뭘 떠올려야 돼? 세 마디. 다른 사람의 의뢰.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이 세 마디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돼. 근데 앞에 이 법에 사무소 등록을 하고 이 말이 붙었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왜냐면 우리 중개업은 등록을 했던 등록을 하지 않았던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이거잖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말 끼워놓잖아.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 이 법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하고 끝나야죠. 공인중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까? 그렇게 중개인 때문에. 중개는 자격이 없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갑니다. 그냥 한 자. 그 다음에 보조. 자, 보조는 그래서 보조는 개공사에 소속된 직원인데 가장 중요한 거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그냥 자가 아니라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 용어 지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게 소속되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 단순한 뭐 보조한다. 자, 중개가 이제 중개. 자, 중개는 세 마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매매, 그 다음 뭐예요? 교환이지, 교환. 증여는 우리는 중개를 해 못하지. 교환을 하는 거지, 증여. 증여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 수험생들 증여 다 못 찾았다고 그랬죠? 여기도 못 찾은 사람 있어, 없어? 다 찾았어? 못 찾았어? 다 찾았어?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하는 행위.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위.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거래 행위. 그 거래 행위를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선. 이것 때문에 틀려. 그럼 이제 맞은 건 이거네요. 자, 여기 개공사에게 소속된데 그냥이 아니라 뭐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사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격. 자, 그럼 또 다른 수험생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여기 가로 안에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 포함 이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물어봤어. 그거 안 물어봤어요? 그 사람도 소공사에 포함된다는 거지. 그것까지 물어보면 그 사람을 제외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지. 그 사람을 제외한다 그러면 틀렸는데 그거 안 물어보고 그냥 이건 물어봤어. 그럼 이 사람 소공사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소공사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소공사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봤을 때 일단 그게 꼭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야. 물어보는 취지를 잘.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어때? 1번부터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요? 틀린 사람도 있나 보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용어종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집에도 있었고 특강 자료에도 있었고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된다. 그 다음 2번. 자, 중개대상입니다. 자, 중개대상 뭐다? 틀린 거.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민법에서 법률의 규정에서 인정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담보 물권인데 질권이나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데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긴다. 그래서 법정 담보 물권. 자, 그런데 이제 유치권이 이렇게 성립합니다. 그럼 법률의 규정에서 성립하잖아요. 법률의 규정 자동으로 성립하니까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없다. 대신 이제 이 유치권을 뭐 할 때? 양도할 때는 이때는 그러면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토지입니다. 매매를 한다고 그러네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 이 말은 사법상 제한이 있다 이 말인데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억하면 되잖아요. 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그랬죠. 상속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이미 상속으로 받아선 토지, 이걸 매도 판매합니다. 중개에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중개 할 수. 토지 매매 중개 당연히 하죠. 자, 분묘기지권은 중개 대상 권리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면 이건 거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신 존속적인 권리 그래. 거래 대상이 아니다 이거고. 그다음 이거 이제 많이 틀리던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건물.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 건물이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경매가 진행되더라 하더라도 여전히 채무자 거잖아요. 그러면 채무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경매를 취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취득할 때까지는 여전히 채무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을 담보로 돈 빌릴 수도 있고, 뭐 이게 아파트라면 세입자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임대차 계약 여전히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조심할 건 경매 자체는 우리가 중개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걸 꼭 구분하라. 자, 그래서 답은 뭐다? 3번. 간단해. 그러니까 뭘 지금 묻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 뭘 묻고 있는지를. 어때? 잘 풀고 있어요 지금? 이제부터야? 어? 잘 따라오고 있어요. 80점 안 넘어서 그런 거죠. 이제 가봐야 돼요. 답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답 확인 안 했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정책시험위원회입니다. 자, 특히 박스 문제는 이거 진짜 잘 보세요. 진짜. 어제 학원도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다 골라놓고 반대 잡책하고 있어. 그래놓고 웃어. 그게 웃음이 나와? 진짜? 진짜 시험장 가서 한 문제로 떨어져 봐야 정신 차려. 그런 사람들은. 그거 웃지 마라 그랬잖아. 그거 웃으면, 오, 실수했어요. 막, 이건 실수가 아니야. 진짜 한 문제로 떨어져 봐야 돼.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건. 특히 박스 문제. 자, 위원회 시무사항에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거 포함되나요? 자, 그럼 우리 시무사항에 뭐가 있어요? 우리 손자, 보유. 손자, 보유. 그럼 부동산 중개업 육성, 육자 있잖아요. 여기 있고. 그 다음 구성.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서 몇 명? 세븐일레븐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나요? 그렇죠.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그럼 이거 자르는 거 해촉은 누가 해? 해촉. 이것도 당연히 누가 임명한 사람이 자르는 것도 한대요. 그래서 해촉도 국장이 한다. 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한다? 국장이 아니라 위원장. 자,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미리 지명.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도세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아니죠. 공인중개 시험 등 자격 취득 이것만 따른다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이건 따르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거는 기억, 니은, 기억, 니은, 기억, 니은, 1번.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해설 본인이 잘 쓰세요. 나중에 한번 볼 때, 그런 걸 대비해서. 자,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격에 대해서. 자, 법인인 개공사 대표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등록이 취소된다 그런데, 자, 법인은 법인 자체가 개공사예요. 근데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니까 대표자가 법률행위를 대신할 뿐이지, 대표자는 그냥 구성기관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제 대표자가 A인데 이 사람이 사망했어. 그러면 뭘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돼요. 그럼 등록 취소가 아니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대표자를 교체하게 했습니다. 자, 법인은 등록증에 대표자 인증성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등록증 뭐다?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그러니까 기재상 변경으로 인한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돼요. 기재상 변경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건 등록 취소가 아니라. 자, 그런데 개인이 사망했어요. 자, 그럼 더 이상 할 사람 없죠. 자, 그런데 이것도 취소 사유도 아니다. 사부 결격. 필취잖아요. 사망해서. 그런데 취소 절차를 거쳐야 돼요. 바로 소멸돼요. 예? 바로 소멸되잖아요. 왜냐면 이건 사망이나 해사는 더 이상 할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효력은 바로 소멸. 왜? 이건 거칠 필요가 없지. 다른 위반 행위를 저질러서 등록을 취소하려면 위반 행위를 했는지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문을 거치는데 사망해서는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거니까 청문 절차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로 이제 취소하고 이런 경우는 오늘 그럼 이제 등록이 취소돼야 소멸되는데 사망해서는 더 할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소멸. 다른 것들은 취소 떨어져야 소멸되는데. 자, 개공사 갑으로부터 등록증을 양수받아 중개업을 합니다. 자, 등록증을 이렇게 넘겨받아서 합니다. 그럼 이 사람 등록 효력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등록 취소되기 전까지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아예 자격이 없죠. 무등록업자다 이거.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컨설팅 사업자입니다. 등록을 안 했죠? 그럼 이렇게 컨설팅 사업하면서 중개업 이렇게 부수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중개업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처벌 받냐 안 받냐인데 등록을 안 했잖아요.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했죠. 그럼 뭐가 돼요? 무등록. 그럼 이 중개업은 무등록이니까 처벌이 3년 3천으로 3년 3천으로 처벌된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자, 여기 자, 등록 통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요건을 갖춰요. 그리고 등록을 신청을 해요. 그럼 이제 등록 처분을 받아요. 이거 이제 우리가 서면으로 통지, 이렇게 서면으로 자, 통지를 받아. 그런 다음에 이제 등록증을 받아서 이걸 걸어놓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처분 받은 이때 이제 우리가 보증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하면 이제 등록증을 발급해줘.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등록 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보증 설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중개업을 했네. 그럼 무등록이다 아니다? 이거 이때 기준으로 한다. 이때는 무등록인데 등록 통지를 받으면 등록은 된 거다. 그래서 무등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무등록은 아니다. 그래서 무등록이냐 아니냐 이 말은 등록이 있냐 없냐만 따져. 그러니까 보증 설정 안 하면 처벌이 뭐야? 임취. 의무적 취소. 그러니까 그 취소란 말이 그래서 나오잖아. 보증 설정하지 않으면 의무적 취소. 또 인장 등록 같은 거 안 했다면 이제 그런 거에 따른 제재를 받을 뿐이지 무등록은 아니다. 무등록은 아니다. 봐봐, 설명할 게 없잖아. 설명할 게 없어. 쉬워서. 뭐야? 자, 5번. 자, A 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갑. 그런데 B도 CC에서 사무소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건 이제 잘 봐야 되죠. 자, 갑이 법령, 우리 중개사 법령 위반에 3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자격이 취소되냐?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자격 취소잖아요. 그럼 자격 취소 사유 얼른 떠올려. 자격 취소 뭐야? 양대, 부, 정, 금. 금고, 형법상 금고 이상. 우리 중개사법은 징역. 벌금은 취소돼야 안 돼. 아니잖아요. 징역 받아야 취소. 우리 중개사법은 징역. 자, 그런데 300만 이상 벌금을 받으면 뭐가 돼요? 결격. 결격이 되면 뭐가 돼요? 등록 취소는 되지. 자, 등록 취소는 되는데 자격 취소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결격이니까 등록 취소는 되는데 자격 취소는 아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권자는 누가 한다? 준 사람. 준 사람이니까 누구? A 도지사가. 그 다음에 갑은 자격 정지 처분 대상이 되나요? 자격 정지는 누가 얻어맞는 거예요? 소공. 근데 이 갑은 소공이요, 개공이요? 개공이니까 자격 정지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이건 소공이 얻어맞는 거잖아. 개공은 업무 정지 대상이죠. 업무 정지. 그 다음 갑이 자격증을 분실했어요. 자,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 A 준 사람, A 도지사. 그 다음에 갑은 법인인 개공사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이중소속. 될 수 없죠. 왜? 이건 이중소속이 되니까. 이중소속이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 몇 번이요? 4번. 할 게 없잖아, 할 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눈 감고 풀어도 이거 어? 눈 감고 왼손으로 풀어도 다 하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아직도 막 10분 남아있고 막 그러잖아 우리. 할 게 없어 할 게.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네요. 상관없죠. 자, A를 대표자로 B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C는 자격이 없는 임원 2명이 있네요. 자, 등록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등록 신청 시 자, 처음 보아야 제출해야 될 서류. 그럼 이제 우리가 등록 신청서를 써서 제출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첨부해서 제출할 서류. 자,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어요? 신청할 때 신려사 이거 떠올리라 이거 신려사 떠올리라 이거. 자, A, B 자격증 있는 사람인데 4번 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 4번. 이거는 등록관청이 직접 시도지사한테 확인한다고 그랬죠? 자, 실무교육은 다 받나요? 그렇죠, 다 받아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그 실무교육. 이건 내야 되지. 근데 또 다른 데서 어떤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면 그거 제출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왜 맞습니까? 안 물어봤어 그거 안 물어봤잖아 지금. 그 전자적 처리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상상력 동원하지 말라고 제발. 문제 풀 때는 객관식은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풀라고. 있는 거 가지고. 보증 설정 내왔네요. 안 내. 아 근데 이거 답한 사람 많아. 왜? 실보사 들은 적 있거든. 실보사. 이제 실려사인지 실보사인지 이제 헷갈려 이제.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법인 이거 내왔네요. 아 없잖아 여기. 이것은 등록관청이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 아니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여기 있잖아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서류 내나요? 아니죠. 이건 신원조회 한다고 그랬죠? 등록관청. 와, 근데 이런 걸 틀리고 있어. 이런 거 엄청 많이 틀렸어. 이거 기가 막혀. 실려사 이거 못 외워가지고. 자, 봐 설명 들으면 허탈하죠? 내가 왜 이런 걸 틀렸을까? 허탈해 안 해? 어려운 거 틀렸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틀리느냐? 문제 적응 능력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실전처럼 많이 풀어보는 게 유리한. 그래서 실전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연습, 실전 연습. 그래서 제가 누차 막 모의고사 빠뜨리지 말고 보라고 한 이유가 그건데 이제 늦었어. 이미 지나왔어. 이미 다 한 번밖에 없어. 이제 다음 주 한 번밖에 없어. 자, 그래서 2개. 2개. 자, 7번.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누구예요?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 자, 그럼 무등록업자 틀린 거. 자,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했어요. 당사자 간의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그 다음에 중개보수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중개, 이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돼. 보수 받기로 약정한 것은, 이거는 뭐다? 이거는 무효. 계약은 유효. 이거 헷갈리지 마. 그 다음. 자, 무등록업자. 등록관청에 아니면 수사기관에 해도 됩니다. 또는 신고센터에도 해도 돼요. 그럼 포상금 주죠? 자, 포상금 대상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무부증 광시단 투. 무부증 광시단 투. 이렇게. 무 들어가잖아요. 비 안 들쳤어? 들이쳤어? 아유. 그러게.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A에게 중개를 의뢰하더라도 그 의뢰행위 자체는, 자, 의뢰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이 그럼 이 무등록업자 사무소 출입해서 조사 검사 해요 못 해요? 하잖아요. 이 사람 단속해야 돼 안 해야 돼? 단속해야죠. 내부등.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 그 다음 무등록업자 1년 1천이에요? 아 3년 3천. 아 진짜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진짜. 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안 풀겠다. 그냥 이런 거 너무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아? 아우, 진짜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따위 문제를 내 하고 속으로 막 열받겠는데? 이런 거 맞아가지고 점수 나옵하면 오히려 자존심 상하지 않아? 안 그래? 아, 너무 쉬워, 우리. 그러게, 자존심 상하잖아. 맞아요, 자존심.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결격사에 꼭 나오잖아요, 결격. 자, 형법 위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 볼 필요 없어.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면 금고 이상 나오면 이 법, 저 법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언제 결격이 끝나요? 이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얼마? 2년. 자, 그럼 얼마 지나야 돼? 4년. 근데 3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다. 2 더하기 2는 4예요, 3이요? 4.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도 보는다는 말, 초등학생도 보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쉽게. 더 읽어볼 필요 있어, 없어, 이거? 혹시 시험 볼 때 읽었어, 안 읽었어, 이거? 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니, 실점처럼 하라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아까 내가 얘기하는 40분에 풀한 이유는 실점처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볼 필요 없어, 이런 건. 집행유예 나오면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만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3년밖에 아니고 결격. 답 1번이잖아, 결격. 더 읽어볼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시험은 쉽다니까, 결격. 자, 직접거래. 직접거래면 이거 금쟁 위반했죠?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면 얼마? 3년. 등록 취소. 너 3년간 반성해라, 이거야. 법을 어겼으니까. 그 다음에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네요. 그러면 이제 양대 부정금 부 그러니까 취소 사유 맞잖아요. 그럼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 3년. 등록 취소 3년, 자격 취소 3년. 그 다음 확인 설명 위반에 과태료 300만원 받았네요. 자, 과태료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우리 벌금이 결격이죠. 과태료는 결격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벌금 나왔네. 근데 도로교통법 이 법이요, 저 법이요? 저 법이니까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뭘 고민할 게 있어, 근데? 뭘 고민? 형벌 아니라고, 형벌. 자격은 취소해야지. 그럼 다 컨닝해서 우리 따게? 어때?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남들은 컨닝해가지고 땄어. 그럼 인정해줘야 돼? 봐봐. 그래. 그러니까. 그 형벌 사유는 아니다. 그럼 다시 말해, 범죄는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범죄는 아니니까 형벌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써야죠. 1번. 자, 9번 보겠습니다. 이건 많이 틀렸대, 이거. 아는데. 문제를 잘 봐야 돼. 서울특별시 갑구에 주사무소가 있고, 경기도 나오잖아. 이걸 왜 못 읽었다고 그래? 그, 편집이 그렇게 돼 있지. 경하고 기하고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못 읽었다고 그러더라고. 경기도 A시 B구에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른 거. 자,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은 어디다요? 주사무소. 이거 주사무소여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디다 해야 돼? 갑구청장. 그러니까 갑구청장이니까 이건 날라가고. 이렇게 푸는 거, 이거는. 그 다음. B구 분사무소를 경기도 A시 C구로 이전했다. 관할 밖으로 이전했네. 그럼 이전 신고도 어디다 해야 돼? 주사무소. 그러니까 어디? 갑. 그러니까 여기 C 다 날라가죠? 자, 그러면 둘 중에. 그 다음,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한 중개를 했어요. 그럼 주택은 시도조례죠. 자, 그런데 행정적인 것은 다 주사무소인데 중개보수만큼은 분사무소, 시도조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있는 어디? 경기도조례. 그리고 답 4번. 답 4번. 복잡하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사무소 명칭과 관련한 설명은 틀린 거. 자,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입니다.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써야죠. 그런데 부칙상계도 중개는 이거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격이 없으니까.
이거 쓰면 안 돼. 자, 그러면 이거 어겼어. 자, 명칭 어겼어. 개공사들. 제재가 뭐야? 사무소 명칭 위반. 100만 원이야, 과태료. 다, 명칭은 다 100만 원이야. 자, 5개 광고물입니다. 그 다음 주된 사무소. 자, 주사무소에 5개 감. 주사무소 누구 성명?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등록 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자, 여기까지. 누가? 등록 관청이. 이거 특히 조심하세요. 시도지사 막 이렇게 바꿔치기. 그런데 말 안 듣고 개겨 그러면 대집행할 수 있다. 자, 대집행은 행정 대집행법이에요. 예전에 민사집행법 이렇게 나왔어요. 민사집행법은 경매. 경매하는 게 민사 그 집행이 강제 집행이라는 얘기야. 경매가 강제 집행이에요. 여기 대집행이니까 대집행법. 답도 있잖아, 이 안에 이렇게. 아, 근데 이런 걸 틀려. 막, 이해가 안 돼, 난 이해가. 자, 그 다음에 개공사 아닌 자 나왔네. 개공사 아닌 자 그럼 무조건 뭐라고? 1년 1천. 이거 1년 1천. 1년 1천. 개공사. 자, 개공사 아닌 자 1년 1천. 답은 5번. 봐봐, 우리 다 아는 건 내지 않았어요, 다. 수업 시간에 다 한 거. 어디 구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밑줄치고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 저는 구석에 있는 거 한 문제도 안 내요. 괜히 막 꼬아서 내거나 막 이러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것밖에 안 내요. 자, 11번. 자, 개공사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업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법인이네요. 중개법 항상 주어를 잘 봐야 돼.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합니다. 그럼 이때는 뭐 해라? 법원에 이때만 등록하잖아, 이때만. 자, 경매 부동산에 매수 신청 대리만 등록한다. 작년 기출문제 이거잖아요. 작년 기출문제. 법원에 등록해야 되는 경우를 고르세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이번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입니다. 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입찰 신청. 여기 대리네요, 여기도. 자, 그럴 때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권리 분석은 등록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거 대리는 해야 되잖아. 방금 그랬잖아. 대리는 등록하라고. 또 이거 떨어뜨려 가지고 또 몰랐다? 뭐 떨어뜨려져 있나요? 여기는 그러는데 여기 여러분은 그러지 않죠. 그 다음 부칙상 개공사는 중개는 아예 다 한다 못한다. 아예 못한잖아. 아예 다 못한다. 아예 중개는 다 못한다. 그 다음 자, 공인중개사도 법원에 등록을 하고 경매대상 부동산 매수신청 대리업 할 수 있나요? 있다 없다? 못하잖아요. 매수신청 대리는 누가 한다? 개공사.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 어제 또 우리 책 보니까 여기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있냐? 공인중개사 점 찍고 법인인 개업 공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법인인 개공사라는 얘기인데 맨 앞에 공인중개사 여기까지만 읽고 자기는 여태까지 공인중개사 할 줄 아는 걸로 알았다. 본인이 보고 싶은 것까지만 보잖아. 그때 이거 조심하라고 누차 얘기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법인이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을 합니다. 자, 여기는 등록해요, 안 해요? 권리 분석 취득 알선은 등록을 하여야 하나가 등록 안 해도 되죠? 근데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 일단 공매는 다 등록 안 하죠. 이건 맞죠. 자, 뒷부분.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1번. 근데 이것도 2번, 3번 읽어볼 필요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돼요, 지금. 자,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다 읽거나 그러지 말고 시간 안배 차원에서 지금 연습이니까 다 읽어봐야지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 실전처럼 해야 돼. 빨리 넘어가서 시간 안배를 내가 제대로 하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은 지금보다 시간이 훨씬 빨리 흘러가요. 그러니까 10분, 20분 더 빨리 흘러가. 그러니까 안배 연습해놔야 돼. 자, 고용인입니다.
자, 개공사가 소공사를 고용할 경우 인원 제한 받아야 안 받아요? 소공사는 인원 제한 없죠? 누가 있어요? 보조. 어? 자, 보조는 어떻게 돼야 돼? 개공사, 소공사 합한수의 5배. 그 다음에 개공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불법 행위로. 자,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거 개공사가 책임지죠? 그럼 개공사 책임지는데 어떤 책임을 져요? 민사 책임. 그 다음에 행정 책임. 그 다음에 형사 책임. 자,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이런 책임을 지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그럼 자격 취소되는 걸로 또 올리면 돼요, 자격 취소. 양대, 부정금. 양대, 부. 그러면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또 부정하게 취득한 것도 아니고. 자격 정지 기간, 이건 소공사한테만 해당되잖아요. 그 다음에 형법상 금고 이상, 그리고 중개사법상 징역형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 형사 책임 중에서도 징역형 받아요? 벌금형 받아요? 벌금형 받잖아요. 그러니까 징역형 받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 취소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되는 경우는 있나요? 왜 없어? 있지. 여기 있잖아요. 행정책임. 등록 취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어. 그럼 고용인한테 등록 취소 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다 개공사 네가 대신 얻어맞아라. 개공사한테 등록 취소 때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등록 취소 업무정지 받는 경우는 있어. 행정책임에. 그래서 우리 문제집이나 그런 거 할 때 금지행위 있잖아요. 금지행위 저지르면. 자, 예를 들어, 자, 개공사가 있고, 자, 소공사가 있어. 그럼 소공사가 A, B 두 사람 사이에 중개하면서 이 사람한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계약을 진행시켰다 이 말이야. 거짓 떠나는 게 뭐야? 금지행위. 매무수고 1년 1천이잖아요. 그러면 개공사가 위반하면 임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금지행위 저질렀잖아. 그럼 이것은 곧 누가 한 행위다? 개공사 행위니까 개공사가 등록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었다. 그게 행정책임이에요. 행정책임. 그러니까 자격 취소되는 경우는 없어. 근데 등록 취소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 다음 이중소속 비밀준수, 이거는 보조원에게도 적용되나요? 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 개공사 등 해가지고 어떻게 암기했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 이중금지 예방 비결. 이중금지 예방. 있었잖아 우리. 이중, 그 다음에 금지행위, 그 다음에 예방이 사고 예방교육, 그 다음에 여기 비밀준수, 그리고 뭐예요? 결격사유. 이중금지 예방 비결 해가지고. 자, 고용인 파트 보면 남아요. 이 책에도. 고용인 파트. 자, 보조원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그를 고용한 개공사가 등록 취소 처분 받을 수 있다. 여기 나오네. 방금 한 말이에요, 이거. 여기. 금지행위를 위반했어. 그럼 보조원이. 그러면 이제 보조원한테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사 네가 등록 취소된다. 그래서 등록 취소 받을 수 있다. 여기 있잖아요. 자,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내에 해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다? 업무정지. 사원 임원을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필치. 사원 임원은. 그리고 고용인은 업무정지. 자, 그래서 틀린 거 1번. 솔직히 이것도 나머지 2번, 4번 안 읽어도 되죠? 네, 이것은. 자, 13번 봅니다. 자, 인장에 대해서 틀린 건 모두 몇 개냐? 개수가 제일 짜증나죠? 개수가 짜증나. 이거는 어떻게 찍기도 하고. 자, 소공사는 필요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은 뭐다? 의무니까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등록하여야 한다.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외로 뭐 한다?
고용신고 시 이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틀렸나 보네. 몰라요. 아직 개수기 때문에. 자, 분사무소는 상업등기직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자, 이거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주사무소에 쓰는 거잖아, 이게. 주사무소는 인장 쓸 수 있다 없다? 있죠. 같은 법이니까. 그렇지, 그거 있죠. 근데 이제 분사무소가 여러 개면 도장 하나 가지고 쓰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야, 네가 따로 하나 등록하고 쓰게 해주마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자, 개공사가 등록 신청 시 인장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 받을 수 있나요? 자, 우리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해요. 등록 처분을 받아요. 그리고 등록증 받아서 걸어놓고 업무 개시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요? 업무 개시 전. 그러니까 신청할 때 이때는 의무가 아니잖아. 의무가 아니라 편의상. 그러니까 이때 안 하거나 이때 할래요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인장 등록 안 해도 이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등록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자, 인장 등록한 100만 원이 아니라 뭐다? 업무 정지. 자, 그런데 이게 업무 정지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푸냐? 이렇게 하세요. 지금 100만 원이 과태료잖아요. 얼른 이거 떠올려. 휴게소, 광고물, 명칭, 표시 등 보자. 이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러도 돼. 이게 업무 정지인지 아닌지 몰라도 된다 이거. 물어보는 걸로 답을 찾으면 돼. 물어보는 걸로. 자, 틀렸고. 그 다음 법인이 아닌 개공사가 누구야? 법인이 아니니까 개인이잖아요. 개인. 네. 개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해요. 법인이 그러잖아. 법인이. 개인은 어떻게? 개인은 인장등록 신고서. 인장등록 신고서를 작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도장 찍어가지고 이거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법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이게 인감도장인지 또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자, 그러면 틀린 거 몇 개? 하나, 둘, 세 개. 세 개. 기역, 니을, 미역.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자, 3번. 자, 14번. 전속계약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의뢰인은 전속계약 유효기간 중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이런 거. 대신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소요 비용. 그래서 중개보수, 약정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을 주면 되죠. 계약할 수 있잖아요. 자, 개공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했어요. 중개를 완성할 법적 의무는 있다 없다? 자, 전속을 의뢰 받았어. 내가 반드시 계약 성사시켜줘야 돼요? 아니죠. 이런 거 없죠. 당연히 없잖아요. 적극적 중개 활동의 의무는 있지. 정보 공개하고 막. 그런데 계약을 꼭 성사시켜줘야 돼? 그럼 이런 거는 우리는 노예 계약이라고. 노예. 소공사가 전속 의뢰를 접수한 경우 소공사가 전속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그런데 자, 소공사는 이 중개 계약서는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중개 계약서에는 소공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자,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 공시지가 원래는 공개해야 되죠. 네. 그런데 임대차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아니 그렇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자, 반드시 전속은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등록 취소할 때 임치 서식 전속계약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서식 위반은 무조건 다 뭐다? 업무정지. 임치가 아니라 업무정지. 자, 서식은 다 업무정지.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지정 절차. 항상 이것 떠올려야 돼. 자, 요건을 갖추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럼 지정 처분을 받아요. 그럼 이제 운영 규정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치, 운영한다. 이제 그랬는데. 운영 규정에는 자, 등록 절차, 자료 제공, 이용 방법에 관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운영 규정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는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건 넘어가라 이거. 이런 건 넘어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지정 신청을 받아서 며칠 이내에 지정해준다? 그렇죠. 여기 30일. 자,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이거 뭐. 그 다음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만들어 승인받으라. 맞나요? 그렇죠. 30일, 3개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변경할 때 승인. 그 다음 승인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이거 해야 되나요? 아니죠.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승인 받은 날이 아니라 항상 기산점 잘 보. 그 다음 자, 해산으로 인하여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지정 취소 사유인데, 자,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상했어요. 자, 그럼 이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거니까 청문 절차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16번. 자,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한 겁니다. 자, 틀린 거. 하나가 내려왔네. 자, 확인 설명 시 근거 자료를 의뢰인에게 교부한다.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근거 자료를 교부가 아니라 제시 보여주라 그랬잖아. 어? 고민했다고? 아, 그 써져 있어. 이거 교부 아니라 제시 보여주라 이 말. 보여주라. 자, 비주거용이네. 비주거용은 비선호시설 이거 있다 없다? 왜 없다? 지가 비선호시설 그랬잖아. 그래. 그래서 이거 없다. 그럼 이런 박스 문제는 좋은 게 확실히 아는 거. 자, 틀린 걸 고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니은이 들어가 있는 걸 고르면 돼. 이런 건 니은이 없잖아요. 이런 거 제끼면 돼요. 이렇게 하라 이거 이렇게. 그 다음 확인 설명서 작성은 중개 완성 전에요, 중개 완성 시요? 중개 완성 시 왜 계약서 쓸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귿 들어가야 되지. 디귿. 그러니까 틀린 것이니까 디귿이 들어가야지. 그럼 미공시 권리사항은 확인 설명 대상이다. 당연히 등기부에 있던 거 없던 거, 등기부 없는 거 유치권 법정이상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지. 그게 더 중요하니까. 미공식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 임차인이 있어, 임차권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등기부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건 실제 권리관계 가지고 확인 설명했다고 어디에 세부사항에 쓰자네. 자, 그래서 틀린 거 니은 디귿. 그래서 답. 기억 디귿. 기억 디귿. 나 여기 X라고 됐길래 나 틀린 걸. 안 타니까 맞네. 니은이 맞는 거네요. 기억이 들어가야 되잖아, 기억이. 안 그래도 맞는 거 없는데. 자, 그러면 우리 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보겠습니다. 좀 머리 좀 식히고 얼른 또